lunchbox. 안녕하세요.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죠. 매일매일 비가 오고 그치기를 반복하고 또 중간중간 해라도 나면 후덥지근하게 데워지면서 더 찜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긋지긋한 장마철 건강하게 즐겁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마 기간 중에는 사실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덥고 습하다 보니까 특히나 불 앞에서 요리를 하는 게 참 힘들어져요. 가뜩이나 더운데 아무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사가 겨우 저녁 한 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래도 참 이상한 게 식재료들은 남아요. 식은밥 남고 식사 준비하고 남은 자투리 식재료들 꽤 많이 냉장고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볶음밥이죠. 처남이 이제 점심에 지코바 치킨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치킨이죠. 요게 냉장고에 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두부가 있어서 이거 잘됐다. 그러면 두부 넣고 이 처남이 남겨둔 지코바 치킨을 조금 넣어서 요걸로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근데 양념이 좀 부족하니까 고추 다대기 고추 다대기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죠. 아무튼 이 지코바 치킨을 가지고 볶음밥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 월요일 출근 메뉴였고요. 이 지코바 치킨은 그나마 맛이 아직까지 여전한 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KFC라던가 이런 것들은 옛날에 비해서 참 맛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제 주관적인 평가만은 아닌 게 실제로 이렇게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비주얼도 정말 많이 못해졌죠. 사실 그런 프랜차이즈, 이제 패스트푸드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면 그 비용 상승한 걸 가격에 넣어서 퀄리티를 지키던가 아니면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떨어뜨리던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저는 사실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숨겨져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모펀드라는 건데요. 뭐 기사로 종종 접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KFC가 어떤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다. KFC뿐만 아니라 노랑통닭이나 우리가 흔히 알만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사모펀드에 인수됐다라는 기사들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들이 이 사모펀드와 연관이 되게 많아요. 사모펀드라 함은 금융투자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모펀드들의 이제 주요 투자 타겟이 되는 게 이런 프랜차이즈들인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통째로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거죠. 사업권을 가지고 오고 경영에 참여도 하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제 음식 맛 얘기하다가 이 사모펀드 얘기로 넘어왔냐면 재미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 사모펀드들이 사실 뭐 요리왕 비룡은 아니잖아요. 뭐 요리에 아주 조예가 깊다거나 미슐랭 셰프가 투자해서 뭐 맛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결국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남기고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더 높은 가치로 다른 사모펀드에도 팔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 1,000억의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하나 인수해서 한 3년 정도 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을 최대화한 다음에 이걸 한 3,000억, 5,000억에 팔면 3배, 5배 수익을 거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맛을 이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겠죠. 맛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비용을 증가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맛은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대충 먹을만 하면 된 거고 우리는 최대한 비용 아끼고 최대한 경영을 효율화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 그 이익을 남긴 게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개념이니까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에 인수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뭔가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이 F&B 산업의 본질인 맛, 퀄리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오를 수는 없어요. 떨어지는 쪽은 필연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절대로 맛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과거의 어떤 좋은 기억이나 또 맛있게 먹었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먹어볼까 하고 정말 기대에 가득 차서 야 내가 요즘 정말 이런 배달 음식 잘 안 먹는데 정말 그때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어서 한번 먹는다. 진짜 맛있겠지? 그때 맛이 날려나? 하고 뚜껑을 일단 열어보는 순간 시각적으로 실망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뭔가 부실해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튀김 그리고 한 입 베물어 먹는 순간 누가 봐도 냉동닭인데 도대체 얼마나 냉동이 돼 있었던 거야? 거의 뭐 골판지 씹는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면서 아름다웠던 추억은 짓밟히게 되고 아 내가 2번 다시 여기 시키나 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이고 볶음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팁이 있는지 이런 거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또 얼마 전에 시켜 먹었던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KFC 먹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좀 주체를 못하고 주절주절 너무 울분을 많이 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모펀드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지금도 이제 한국 파트너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런 내부적인 생리를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모펀드가 무조건 나쁘다. 뭐 왜 맛을 신경 안 쓰냐.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이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뭐또 여러 가지 또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참 많습니다. 많긴 한데 왜 그 기본적인 맛도 그렇게 제대로 못 지켰는지는 좀 여전히 열받죠. 제가 화가 많습니다. KFC 이제 2번 다시 못 먹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FC에 대해서 추억이 참 많아요. 학원을 운영하셨던 아버지가 그 당시 벌써 20년도 전이죠. 20년 넘었어요. 그 학원 근처에 있던 KFC에서 수업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 이제 배고프다고 늘 그 징거버거, 텐더 스트립스 이런 대표적인 메뉴들을 학생 수대로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나눠주고 또 그러고 꼭 그 징거버거 하나를 다 식어버린 눅눅해져버린 징거버거 하나를 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다음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그 차갑게 식은 눅눅한 햄버거를 한 입 베물어 먹었죠. 근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고 물론 뭐 그 당시에는 햄버거도 뭐 지금처럼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친구들 생일 파티를 롯데리아 이런 데서 할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참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 보정이 추억 보정이 많이 된 물론 맛이겠지만 최근에 먹었던 징거버거는 안에 패티로 들어있는 닭튀김도 뭐 이건 그 반죽 껍데기가 거의 절반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진 닭고기가 절반 그리고 뭐 제대로 발려있지도 않고 뭉쳐져 있는 그런 소스들 눅눅하게 그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물었다라고 하는데 다 이물은 상추 몇 조각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게 사모펀드가 이런 식품 회사들을 프랜차이즈를 인수를 해서 물론 이제 비용 통제, 수익 극대화 이런 것도 좋지만
본질적인 그런 가치들부터 좀 많이 지켜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요.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닌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IP들, 오래된 그런 무형의 가치들,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좀 지켜질 때 이 가치가, 투자로서의 가치도 오래 지켜지고, 또 이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매각을 할 때도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IP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나이브한, 업계의 기준으로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토종 사모펀드죠. MBK가 인수했던 홈플러스가 결국 이제 파산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거기서 일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많은 분들이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문제나 그간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경영을 효율화하려고 했던 그런 거대한 우리 곁에 있었던 유통 체인이었던 이 홈플러스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펀드라는 키워드가 그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많이 회자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데,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거론해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나 까게 되면 제가 아직 밥벌이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죠. 일단은 좀 비겁하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부와 먹고 남은 지코바, 이건 치킨 아무거나 다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우삼겹, 항정살과 마늘, 그리고 목살을 활용한 다양한 볶음밥, 그리고 계란물을 입혀서 질퍽한 식은밥도 고슬고슬한 요리왕 비룡에 나올 법한 황금 볶음밥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또 아주 소상히 알아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볶음밥 레시피가 있을 거고, 또 최애 볶음밥 레시피도 하나쯤은 이제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긴 장마 기간 동안 식사 잘 챙기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너무 배달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해 먹고 하시면서, 또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래저래 속 시끄러운 세월인데 최대한 건강하고 즐겁게 이 하루하루를 이겨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영상,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